국제규격도 충족시키지 못해서 반쪽짜리 건물로 전락한 육상진흥센터가 대구시 건축 대상에 선정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유환 미술관 건립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론 내릴 때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이 경주 방패정으로 옮겨지다가 사고가 난 것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한국타이어와 주행시험장 유치 협약을 맺었다 주민 반대에 부딪힌 상주시가 유치 여부를 두고 주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상 할로윈 오늘도 맑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완연한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첫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할로입니다. 절기에 걸맞게 오늘 아침도 매우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11.6도, 안동은 8.6도, 봉화는 3.5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어제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금세 오르기 시작하면서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큰 일교차와 따가운 가을 햇볕만 주의하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이렇게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북상하고 있는 제19호 태풍 봉퐁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금요일부터는 동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는데요. 하지만 태풍의 진로는 매우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국제규격 미달로 재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육상진흥센터가 대구시 건축상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 대구 세계육상대회 이후 육상붐 조성을 위해 건립한 육상진흥센터가 제23회 대구시 건축상 최고작에 선정됐습니다. 12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결정이라고는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전에 몸을 푸는 워밍업장이 국제대회 유치 기준에 미달돼 국시비 725억 원짜리 육상센터가 동호인들의 동네 배드민턴장이나 행사장으로 전락해 이름값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공사를 담당한 건설본부가 직접 후보작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물을 디자인과 예감만 좋다고 해서 이거를 좋은 건축물로 그렇게 선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했다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지 우수한 건축물 갖다가 우리 시상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그거하고 결부를 한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제육상대회 유치를 목표로 지었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반쪽짜리 건물인 육상진흥센터. 이 건물 말고는 건축 대상으로 뽑힐 건축물이 대구에는 없는지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북 지역은 4년 후인 2018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며 오는 2040년에는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경북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현재 경북의 고령 인구는 18%며 2018년에는 20%로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또 2030년에는 30.8%, 2040년에는 39.6%로 고령 인구가 10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 3.8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현재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시민의 날을 맞아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기념식을 갖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대구 글사랑학교 교장 이경채 씨 등 5명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시상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의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갖습니다. 대구 시민의 날은 지난 1981년 직할시 승격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건립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이유환 미술관에 대해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아직은 구체적인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우환 미술관 건립이 백지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297억 원의 건립 비용과 100억 원의 작품 구입, 제작비로는 미술관 건립이 어렵다는 이우환 화백의 입장에 자신도 동의한다며 추진 과정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작품 구입비 100억으로는 참 어렵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작가가 참여하고 어떤 작품이 전시될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총 사업비 규모와 참여 작가 규모 등 콘텐츠 부분의 이화백의 답변을 요청해 놓았다며 아직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좀 이완 선생님께서 우리 대구시에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권 시장은 당초 원안대로 추진되는 방안, 사업비를 변경해 재추진하는 방안, 건립을 중단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상북도가 발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서 경북도민들의 걷기 실천율과 안전벨트 착용률, 금연 계획률 등이 다른 시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들의 걷기 실천율은 하루 30분 이상 주 닷새 이상 걷기 실천에서 32.1%로 전국 40.2%보다 낮았고,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도 경북이 68.2%로 전국 75.7%보다 낮았습니다. 이와 함께 흡연율은 경북이 23.9%로 전국 평균 23.7%와 비슷했지만 30대 흡연율이 가장 높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은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장애인 295명을 선정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독서 확대기와 점자정보 단말기 등 22종, 지체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특수 키보드와 터치 모니터 등 11종의 기기를 전달했습니다. 기기값은 80%를 보조하고 20%는 본인 부담으로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이 경주 방패장으로 옮겨지다가 차량 화재나 선박 충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런 극한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하는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사성 폐기물 드럼을 싣고 가던 트럭에서 엔진 과열로 불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운반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환경공단에는 비상대응 조직이 가동되고 소방대와 방사선 방호반을 출동시킵니다. 불은 진화되고 운반 트럭이 불에 탔지만 1,500도의 내구성을 갖춘 폐기물 드럼은 멀쩡합니다. 폐기물 드럼은 다른 트럭으로 옮겨지고 작업자와 장비들의 방사선 오염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이동을 시작합니다.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분. 현장 대응 능력이 가장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이번 훈련은 전국의 방사성 폐기물을 경주 방패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진과 화재 등 극한 상황을 대비해 실시한 겁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지휘 계통의 혼란 방지를 위해 즉각 사고 현장에 지휘소를 마련하고 대응 시스템과 비상 연락 체계 등을 점검했습니다. 유관기관과 공조 체제 확인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곧 본격 운영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 지역의 경주 지역에서 방패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최종 점검이 일환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강화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뇌물 700만 원을 받아 챙긴 영천시 공무원 5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과 뇌물 금액만큼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2008년 10월부터 모 대학 영천 캠퍼스 조성 사업과 관련해 현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7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체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사립전문대 교수인 50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2010년 대구의 동구 한 업체로부터 전공과 관련이 없는 소방관 위치 추적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의뢰와 함께 연구 개발비 7,500만 원을 받는 등 두 가지 물품 개발을 위해서 모두 9,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술 개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기술 개발비를 받아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와 주행시험장 유치협약을 맺었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힌 상주시가 유치 여부를 재결정하기 위해서 주민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예정부지로 지목된 상주시 공건면. 타이어 주행시험장을 유치하느냐 마느냐. 상주시장이 주재한 토론회에 면민의 5분의 1, 400여 명이 몰려들어 진풍경을 연출합니다. 한국 타이어가 분진이 생기고 공해가 생기고 한다고 하면 최고 피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접니다.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공급에 한국 타이어 싫다는데. 유치 반대 쪽은 주행시험장이 들어서면 공해, 수질 오염으로 슬로시티 그리고 국가습지 공검지가 위협받게 되고 더 이상 농사도 어렵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찬성 쪽은 환경오염은 없다며 지역 발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해는 전혀 없고 18억 상당의 시세수 효과가 1,000명가량의 인구 증가가 있습니다. 청정지역인데 인원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한국타이어는 공해업체로서 이곳이 아니라 다른 알맞는 곳으로 가는.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고 당장 결론 날 사안도 아니지만 지역의 현안을 주민 토론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신선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찬성이냐 반대냐 이건 없이 순수하게 주민들 뜻을 모아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타이어 유치와 관련한 모든 행정 업무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주시는 앞으로 한두 차례 토론회를 더 열어서 유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가 분당 서울대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쪽은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상호 기술 교류와 인프라 공동사용, 임상시험 지원 등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측은 국산 의료기기의 기술 혁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개발된 제품이 국내 병원과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014 대구 패션페어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엑스코아 패션센터에서 열립니다. 대구 패션페어는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수출 전문 패션 박람회로 전시와 패션쇼,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올해는 일본과 영국, 중국 등 14개 나라 수입상 80여 명과 백화점 등 국내 구매자 100여 명이 참가해 국내 패션 관련 업체들의 판로를 개척할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또 신진 디자이너의 등용문인 제2회 넥스트 젠에서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해 해외 유명 구매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대구 디자인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 열립니다. 6회한 발견, 디자인하는 즐거움이란 주제로 열리는 대구 디자인 페스티벌에는 올 한 해 동안 디자인 대구 아카데미 등 대구시가 운영한 4개 프로그램에서 나온 5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또 내일은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참가하는 디자인 경시대회가 열리고 10일에는 디자인 대구 포럼이 열리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계획입니다.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절기에 걸맞게 오늘 아침도 매우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1.6도, 안동은 8.6도, 봉화는 3.5도까지 떨어진 상태로 어제만큼 아침 출근길 옷차림은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금세 오르기 시작하면서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큰 일교차와 따가운 가래볕만 주의하신다면 야외 활동하기는 무난하겠습니다. 가을 하늘답게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2도, 가을의 볕의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김천과 구미도 2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북부 지역도 아침은 쌀쌀하지만 낮 최고 기온 24도가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난 후에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